피청구인 대리인 서성근 변호사입니다. 먼저 그간 본 탄핵 심판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신속한 재판에 전념해 오신 재판관님께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 대리인으로서 의견을 개진고자 합니다. 먼저 본 사건은 청구인에 의해 의도된 불공정한 탄핵 심판임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청구인의 이 사건 탄핵 소추 발의 및 탄핵 소추 의결은 탄핵 심판의 대상자인 대통령에 대하여 의도된 불공정 심판을 알면서도 강행된 것으로서 헌법 제27조에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어 마땅히 무효의 탄핵 심판 청구입니다. 청구인은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9일자로 탄핵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탄핵 소추 의결 당시인 2016년 12월 9일경 헌법재판소의 구인의 재판관 중 박한철 재판관께서 임기가 불과 2개월도 채 남기지 아니한 채 2017년 1월 31일로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이 정해진 상황입니다. 국회로서는 헌법재판관 선임에 대한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박한철 재판관님이 대통령 임명 케이스로 만약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개시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 정지로 박한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을 선임하기가 여의치 않아 동재판관이 공석인 상태로 8인의 재판관 체제가 될 것이 명백하였고 국회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아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함으로써 장차 8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이 사건 탄핵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12 헌마 2 퇴임 재판관 후임자 선출 부작위 위원 확인에서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판 청구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보장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전제하고 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네 분의 재판관께서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정원인 구인 전원의 견해가 빠짐없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게 되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여기서 청구인들이라 하면은 당사자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피청구인이 구인의 재판관에 의한 공정한 헌법을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것을 청구인은 명백히 인식하고 더 나아가 이를 용인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탄핵 소추 절차가 유연으로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인용 결정 정족수 부족에 따른 탄핵 기각에 대하여 주장하겠습니다. 앞서 설치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탄핵 심판이 8인의 재판관에 의하여 심리 결정된다면 이는 피청구인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8인의 재판관이라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심리가 진행하여 온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더라도 재판의 심리에 대하여 7인 이상의 재판관 출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결정을 위한 평의 절차까지도 7인 이상으로 가능하다는 규정이 아니고 결정을 포함한 평결 절차는 헌법 제111조에 따라 헌법재판관 전원 9명이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본 사건 담당 재판관 중 3분의 재판관께서 이미 8인의 재판관에 의한 헌법재판의 심리 결정은 헌법재판 당사자의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동 3분의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현재 5분의 재판관만으로는 7인의 재판부 구성마저도 이루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산술적으로도 이 사건 탄핵 심판 사건은 인용 결정 정족수가 충족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각됨이 마땅합니다. 이하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하여 앞서 대리인의 주장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몇 가지 주장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인이 2017년 2월 1일자 준비서면에 따른 소추 사유의 유형별 구체화에 대하여
동준비 서면에 따른 소추 사유의 유형별 구체화는 종전 탄핵 소추 의결서의 탄핵 소추 사유를 사실상 변경한 것으로서 종전 2항 법률 위배 행위 사유를 헌법 위배 사유로 변경한 것인데 헌법 제65조에 의하면은 탄핵 소추 사유로 헌법 위배와 법률 위배를 명백히 별개의 사유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준비서면 형식으로 제출된 탄핵 소추 사유의 변경은 국회의 적법한 발의 및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바 이 사건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미르재단 및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이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아니한 주장으로서 위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의 정관을 살펴보면 동재단의 설립자들로서 동재단의 재단 설립 기금을 출연한 19개 대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어 재단의 설립자는 이들 대기업들이지 최순실 등 관련 인물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들 대기업들이 공동으로 대통령의 문화융성 창조경제라는 정책 기조에 적극 동조하여 자발적 재단을 설립하는 데 도와준 것일 뿐 대기업들이 피청구인이나 최순실이 설립한 재단의 금원을 출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재단의 모든 법적 지위는 재단 정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이러한 정관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사실관계에 의한 청구인의 주장 논리는 당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도대체 청구인의 탄핵소추 발의안이나 의결서에 보면 본건 재단에 대한 정관조차 첨부되어 있지 않는 바 정관조차 검토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 의결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2008도 6950 판결에 의하면은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그러니까 현재로 말하면 그 비서실장격인데요. 정책실장이 기업 관계자들에게 기업 매세나 활동의 일환인 미술관 전시회 후원을 요청하여 기업 관계자들이 특정 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판례에 비추어 보면은 이 사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경우 경제소득비서관인 안종범 등이 대기업들의 재단 설립 행위에 행정적 지원을 해준 행위로 더더욱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하겠습니다. 동재단 설립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로서 법률 위배의 사유와 관련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으로써 무죄라면 탄핵 사유로서의 법률 위배 사유도 마땅히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월호와 관련한 생명권 조항 위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적절한 대처를 원하였으므로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상 생명권의 개념에 대하여는 세계인권선언 제3조, 시민적 정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2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생명권은 인간은 삶을 영위할 권리로 인간은 누구나 살 권리가 있다는 인류 천부의 권리인 생명에 대하여 타인 또는 공권력의 외부 요인에 따른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권은 통상적으로 사형제도, 전쟁, 낙태, 안락사, 공중보건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생명권의 박탈이 문제가 될 쟁점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논의되는 인간의 권리이지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생명권의 목표는 결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 대통령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서도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사고 당시나 그 직후 관저집무실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직무유기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어긋나는 주장인 바 대통령께서 단지 본관 집무실에서 직무를 보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직무유기라는 주장은 대통령의 직무 집행의 성격을 뭘 이해한 것이고 청와대 경내에서 대통령께서 직무를 보는 곳이
본관뿐만 아니라 관저 및 위민관 등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한 주장으로서 청구인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라는 주장은 명백히 이유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심판 절차 심리 미진의 점에 대해서 주장하겠습니다. 일명 이 사건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하게 된 단초가 된 것은 김수현 등의 일당이 최순실, 고영태, 차은택 등의 대화를 불법 녹취하여 동파일이 전 언론인이자 모 정당의 정치인인 이모 씨에게 전달되었고, 불법 녹취의 경위는 김수현은 고영태의 의상실에 소외 이현정의 소개로 지직을 하게 되었는데, 김수현이나 이현정은 위 정치인 이모 씨의 선거 핵심 참모이고 안산시장 모 씨의 선거 핵심 참모로서 이들은 본업이 정치 참모들로서 동 김수현이 의상실에 취직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수현의 고영태 의상실 취직은 동인의 위장 취업임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장 취업 의혹의 당사자가 의상실에서 취직하자마자부터 이 사건 최순실 게이트로 번지기까지의 2년여의 전 과정이 몰래 녹취되었고, 이러한 녹취 파일이 언론인 정치인과 그 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론사를 거쳐 종편의 방송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녹취 파일은 감춰진 채 출처도 불분명하고 소유자조차도 불분명한 태블릿 PC라는 조작된 정보로 포장되어 이들이 의도하고 모의한 내용으로 발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 심판에서는 이 사건의 내막이 드러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과연 진실된 내용으로 공개가 된 것인지, 그 내막에 각색되거나 왜곡된 사실이 없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 규명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이 사건의 단초가 된 고영태 녹취 파일은 반드시 파일로서 증거가 채택되어야 하고, 본 심판 절차에서 증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동녹취 파일과 관련하여 간이 조사 방식인 녹취록의 제출로 증거가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산을 살펴보면은 일부 협작권 일당,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 김수영, 이현정, 고영실 일당들의 업무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반대통령 세력으로서 다수 세력의 연합이 가능하게 된 정치 세력들이 연합하여 정치적으로 현 대통령을 임기 전에 쫓아내고, 이러한 시류를 틈타 각 정치인들이 차기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국회를 동원하여 탄핵 소추에 이르게 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헌법을 빌린 탄핵 심판일지 모르나 정치적 목적으로 현재 헌법주의 시설을 무시한 반헌법적 탄핵 심판으로서 마땅히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의 절차 위반이 각하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소추 요건과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결정 요건은 명백하게 구별해야 하고, 따라서 국회에서 소추 요건의 결격 사유는 소추 의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30조 내지 132조에서 소추 요건 중에 탄핵 소추의 사유,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일반 파면과는 달리 헌법에서 파면 소추 권한을 국회에 준 이유는 그만큼 엄격한 증거와 절차에 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충실한 증거 조사를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탄핵 사유에 대한 증거는 단순한 심정이나 추측 또는 풍문, 가벼운 법률 위반이 아니라 헌법 피청구인의 행위들이 법과 질서를 명백하게 위배되었고, 그 위배의 정도가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에서 정하고 있는 정도의 중한 정도로 판단될 수 있는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는 그 하재가 중대한 결격에 해당되고 사후적으로 초안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30조 3항은 반드시 그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탄핵 소추 발의의 표결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이 증거에 기초하여 탄핵 사유를 따질 수 있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 탄핵 소추의 신중성과 아울러 정치 세력의 판도에 따른 탄핵 소추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탄핵 소추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것입니다. 본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의사록을 보더라도
대통령 탄핵을 해야 한다는 사유에 대한 증거는 거의 공소장이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공소장이 탄핵 사유의 유력한 증거의 하나가 될 수 있을지언정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 소추 발의를 함에 있어서는 공소장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며 오히려 검찰에서 공소 제기된 후 그 공소 제기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선고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판결 결과 관련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검찰 기소가 법원에 의하여 무죄 판결이 나왔을 경우 탄핵 소추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 되고 그 탄핵 소추는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을 때 공소장에 달리 국회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만한 어떤 증거가 제시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어떤 절차나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습니다. 오히려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범죄 사실과 최순실의 경력, 사회적 평판,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한 언론 기사만으로 거의 이 사건 소추 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헌법 위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에서 일반 공무원과 달리 탄핵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하여 엄격하게 신분 보장을 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정족서는 통상으로는 수월하게 도달하기 어려운 국회 제적 3분의 2 찬성을 요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신분을 국회의 이름으로 함부로 박탈시키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고, 기존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대통령의 탄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헌법 위배에 해당할 때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함부로 할 수 없고, 검찰 기소는 무죄 추정의 원칙하에 판결로 확정되기까지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어서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대통령의 본권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공소장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이 한결같이 이를 다투고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공모자라고 기재한 공소장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 공소장의 사실이 진실이라고 보기에 어렵다는 사실을 국회의원들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는 공소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지 아니하였으면 물론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소추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이 진실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의 탄핵 소추로서 이러한 탄핵 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을 현저하게 위반한 절차 위법이 있으므로 본 탄핵 소추의 요건을 기한 소추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안 중 박한철 재판관께서 임기가 불과 2개월도 채 남기지 아니한 채 2017년 1월 31일로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이 정해진 상황입니다. 국회로서는 헌법재판관 선임에 대한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박한철 재판관님이 대통령 임명 기획서로 만약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개시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 정지로 박한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을 선임하기가 여의치 않아 동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로 8인의 재판관 체제가 될 것이 명백하였고, 국회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아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함으로써 장차 8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이 사건 탄핵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12 헌마 2 퇴임 재판관 후임자 선출 부작위 위원 확인에서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판 청구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보장받을 권리도 포함되어 주장하겠습니다.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탄핵 심판이 8인의 재판관에 의하여 심리 결정된다면 이는 피청구인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8인의 재판관이라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심리가 진행하여 온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더라도 재판의 심리에 대하여 7인 이상의 재판관 출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결정을 위한 평의 절차까지도 7인 이상으로 가능하다는 규정이 아니고 결정을 포함한
판결 절차는 헌법 제111조에 따라 헌법재판관 전원 9명이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덕이 본사건 담당 재판관 중 3분의 재판관께서 이미 8인의 재판관에 의한 헌법재판의 심리결정은 헌법재판 당사자의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동 3분의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현재 5분의 재판관만으로는 침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전제하고 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4분의 재판관께서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정원인 구인 전원의 견해가 빠짐없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게 되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여기서 청구인들이라 하면은 당사자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피청구인이 구인의 재판관에 의한 공정한 헌법을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것을 청구인은 명백히 인식하고 더 나아가 이를 용인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탄핵 소추 절차가 유연으로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인용결정 정족수 부족에 따른 탄핵 기각에 대하여 피청구인 대리인 서성근 변호사입니다. 먼저 그간 본 탄핵 심판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신속한 재판에 전념해 오신 재판관님께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 대리인으로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사건은 청구인에 의해 의도된 불공정한 탄핵 심판임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청구인의 이 사건 탄핵 소추 발의 및 탄핵 소추 의결은 탄핵 심판의 대상자인 대통령에 대하여 의도된 불공정 심판을 알면서도 강행된 것으로서 헌법 제27조에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어 마땅히 무효의 탄핵 심판 청구입니다. 청구인은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9일자로 탄핵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탄핵 소추 의결 당시인 2016년 12월 9일경 헌법재판소의 구인의 재판부 구성마저도 이루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산술적으로도 이 사건 탄핵 심판 사건은 인용 결정 정족수가 충족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각됨이 마땅합니다. 이하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하여 앞서 대리인의 주장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몇 가지 주장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인이 2017년 2월 1일자 준비 서면에 따른 소추 사유의 유형별 구체화에 대하여 동준비 서면에 따른 소추 사유의 유형별 구체화는 종전 탄핵 소추 의결서의 탄핵 소추 사유를 사실상 변경한 것으로서 종전 2항 법률 위배 행위 사유를 헌법 위배 사유로 변경한 것인데 헌법 제65조에 의하면은 탄핵 소추 사유로 헌법 위배와 법률 위배를 명백히 별개의 사유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준비서면 형식으로